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타다 못하다 네. 참 논쟁이 큽니다. 뭐 광화문에서는 택시 기사분이 뭐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벌어졌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재웅 네. 이른바 타다의 회장이죠. 네. 타다의 경영 CEO와의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참 뭐 포용적 혁신 경제라고 그럽니까? 네.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타다 타보셨어요? 전 못 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딱 한 번 타봤어요. 네. 제가 택시를 안 타는데 뭔가 새로운 거는 저는 한 번은 꼭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앱을 까고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네, 서비스였습니다. 타본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 타본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네. 야 이런 게 있어? 라는 이야기, 쾌적하다, 네.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또 타다 하나는 타다서 손전화 나온 거 아닙니다. 아, 네. 네. 저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타다가 굉장히 장애인 어시스트라고 해갖고 장애인들한테는 할인도 해주고요. 나름대로의 그 사회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재웅 씨가 이런 말했어요. 최종구라는 사람이 금감위원장이 패배한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발언은 저는 정부 관계자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이 최종구라는 사람은 금감위원장인데 이렇게 택시 문제라든가 타다 문제하고는 관계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데요. 이런 데도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논쟁을 만드는데 그 이재용 씨 말대로 이 사람 왜 저러지? 정말 어떻게 보면 선거에 나가시려고 그러시나? 이 말이 맞습니다. 진짜 왜 뭐래? 금감위원장 왜 저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 패배한 자를 다독이러 가는 거는요. 이거는 이재용 그 타다 대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을 안 하면서 이거를 왜 일개 기업의 대표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또 2차전을 또 펼치면서 최종구라는 사람이 핀테크와 공유 경제에 대해서 막 썰을 막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읽고 간 책이 또 딱 한 권, 이 토마스 프리드만의 늦어서 고맙다 이런 책인데 저는 토마스 프리드만의 책을요 거의 다 읽었어요. 이 책은 못 읽었습니다만 옛날에 10년 후에 미국 뭐 폭망한다 이런 책도 2004년에 찍었는데 완전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이 책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도 이 자유시장 경제, 즉 국적을 넘나드는 이 토요타가 아니라 렉서스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이 성공했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아마 타다의 모델을 보면은 좋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자기 해석이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최종구가 17세기에 금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 금융의 본질은 영원히 쉬지 못하고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운명과 같다. 그래서 떨어지면 밀어 올리고 떨어지면 밀어 올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을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이 유럽의 작가가 유명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름 좀 밝혀야 되는데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자, 서양 문명에서 시지프스라는 거는요. 최고의 서양 문명의 상징입니다. 왜? 끝없이 희망을 가지고 바위를 밀어 올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는 이제 한번 떨어지니까 떨어진 사람들끼리 우리 손잡고 가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해석 능력이라든가 책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댓글이 붙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할 일을 요구하는 거.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정부는 일도 안 하냐. 이런 댓글.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해서 일자리 다 잃게 만들고 응? 그러면서 잃어버린 이 경제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재용한테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를 폭망시키고 우리를 못 살게 한 이 문재인 정부야말로 무례하고 이기적인 게 아니냐. 정말 멋진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다음에 택시의 상생 협력 방안이나 마련을 하지. 지금 정부 놀고 있잖아. 뭐 하는 거야? 그다음에 최종구, 너 일 더럽게 안 하더라.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용과 혁신
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유증은 그 어떤 혁신의 후유증은 정부가 후유증을 마련하고 거의 대책을 세우는 건 정부의 역할이에요. 물론 이제 공감대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공감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업자, 혁신을 하는 기업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고요. 혁신한 기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면 그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사직 약자들을 보듬가하는 대책을 만들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아마존 때문에 미국 최대 백화점이 시어즈입니다. 시어즈가 지금 다 망해버렸습니다. 시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옛날 영국에서 전 세계 자동차를 맨 먼저 만든 건 영국입니다. 그런데 붉은 깃발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영국에서 자동차가 나오니까는 마부들이 다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 데모하고 맨날 그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 자, 자동차를 모으려면은 운전사, 그다음에 기관사, 그다음에 깃발 드는 사람이 한 명이 3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은 자동차는 시내에서는 평균 3.2km 시속을 못 달리게, 시외에서는 6점, 그러니까 최대 속도가 6.4km. 제가 러닝머신 뛰면은 6km 정도 하고 뛰니까 제가 러닝머신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속도로 자동차가 가는 겁니다. 맞죠. 네, 제가 6km 하고 뜁니다. 그래서 뛰는 게 달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걷는 거죠. 6km 그렇죠. 6km 네. 걷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는 그 깃발 든 사람은 그 자동차의 55m 앞에 가서 깃발 들고 있어요. 낮에는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사람 걷는 것보다 더 느린데 3명을 고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영국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 안 되고 결국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독일, 프랑스,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버 우리나라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동남아시아, 우리가 훨씬 뒤떨어졌다고 하는 동남아시아 가도 우버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버가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이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낙오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는 눈치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이런 이야기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다간 택시기사들한테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도 택시기사들을 방치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버 택시 가더라도 택시기사는 필요합니다. 그럼 그분들 어떻게 직업을 전환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이 개인 택시값 폭락 때문입니다. 옛날에 1억 하던 게 지금 7천만, 6천만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택시사분들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본인들 노후 자금인데 폭락하면 어려운 분들이 몇 천만 원씩 사라질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럼 그걸 정부가 어떻게 해줄 것인지. 사실 지금 택시가 과잉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사드린다 이런 대책을 내세우지 않고는 뒷짐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알아서 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정부가 너무 일도 안 하고 한심한 게 뭐냐면 택시 업체에서 이 타다가 불법이라고 이거를 이제 정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유보하겠다. 이거는 눈치 보고 내년에 총선을 위해서 택시 기사들 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 시대에 제대로 일하는 정부라면은 택시 기사들의 이 분신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분신했는지 이거를 파헤쳐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반인권적인 하나의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어림짐작을 합니다. 왜? 오죽하면은 분신을 하겠습니까? 가장 이게 비참한 방식인데. 근데 이런 분신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택시에 있어서의 이 타다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분신을 한다는 거. 이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정부라면 검찰이라면은 왜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분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경을 수사하고 거기에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최종구란 사람이 이 혁신의 그늘에서 함께 살펴봐야 된다 이러면서 무례하고 또 오만하다 이러면서 이 이재용이라든가 또는 이찬진이 또 댓글을 달았죠. 왜 정부 비판만 하면 다 이기적이고 무례한 게 되느냐. 이것도 핵심을 찌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찬진이니 이재용이 다 강남 좌파다. 제가 보기에도 강남 좌파 같습니다. 대신에 좋은 이제 이 아파트에서 최호화 아파트에서 또 어여쁜 뭐 방송인 출신 또 영화배우 출신의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강남 좌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사람들도 이 정부의 또 좌파들의 이 허위와 좌파들의 문제점을 이번에 아주 체험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동남아를 이제 여행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버라든가 그랩이라든가 문펄링님께서는 이 비고비젯도 이제 타봤다 그러는데 아마 저는 이제 이거는 못 타봤는데 이 동남아에 가면 오토바이도 이제 바이크도 우버를 합니다. 네. 그래갖고 우버 바이크도 있고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빠른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좀 타보고 싶었는데 저러다가 또 사고 날까봐 또 객지에서 이럴까봐 그거는 못 타봤는데 우버 그랩 다 타봤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그랩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우 문펄링님 말씀대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배달까지 하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안재영님, 그다음에 마신전님, 아리랑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은 UW 이님 말씀대로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요.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물결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만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타다 못하다 이 문재인 꼰대 경제의 민낯을 최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정부는 뭐 선거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경제가 꼰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혁신, 미래 이런 건 좌파의 네. 표어입니다. 좌파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미래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혁신, 말은 혁신이지만은 쫙 빠져버리잖아요. 왜? 표만 생각하니까. 표만 생각한 혁신, 표만 의식한 혁신인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타다 못하다 문제는 이 정부의 시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부에 사실 저는 기대를 못했어요. 솔직히 해결을 못합니다. 왜? 표 있는데 고개 숙이는 이 사람들 또 정치권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정치권 전체 이야기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뭔가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장 표를 못 얻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정부 못합니다. 결국은 포용이라는 이야기 하에서 포용적 혁신 좋습니다. 말이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포용 혁신. 그렇지만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단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피해를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나머지 기술의 발달에 낙오된 사람들의 피해를 제로 상태로 완전 극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직시키고 그분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존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인데 좀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마 손을 놓을 겁니다. 노모 90님께서 이 나라는 강목보다도 계란 두 개가 더 위험한 나라다. 그러니까 김정명님께서 촌철살인이라고 네. 댓글을 다셨어요. 이게 민노총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까지 부러뜨리는 민노총. 정말 OH 드리님께서 진보라고 쓰고 퇴보라고 읽는다. 예, 오늘 막 명언들이 네. 여러분들 그냥 쏟아집니다. 인생의 미로님 오늘도 주식은 하락 중입니다. 2천도 위험하네요. 당연하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환율 관리를 안 하는데 그냥 앉아서 돈을 잃을 외국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주식 사게 되면 그때마다 돈이 그냥 술술술 빠져나가는데 미치지 않고 한국 주식을 왜 사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타다, 그다음에 못타다 이거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타다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안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총선까지 질질질질 끌려갈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네, 꼴통용 문재인님께서 이 정부는 경제뿐 아니라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냥 문재인 아웃 지금 저희 심정을 그대로 그냥 대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지금 걱정인 게 네.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개발, 수소차 개발하면요 네. 인력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엔진 만들 인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전기 자동차 사람이 뛰어드는 거 막겠다는 노조가 나올지 않을지 난 참 걱정입니다. 솔직히 무슨 소리냐 이제 이대로 가자 무슨 전기 자동차냐 이거 걱정은 돼요 진짜. 네.